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신문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야, 이제 트레이딩룸이 드디어 미쳤다. 이제 경제신문까지 까냐?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도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경제신문 보다 보면 뭐 특징, 뭐 단독, 뭐 FDA, 뭐 임상,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로 주가를 갑자기 끌어올려요. 주로 이거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경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이노비즈 뭐 이런 데나 이데일리, 그리고 헤럴드 경제. 제가 기자분들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증권사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만한 신문사들에서 굉장히 뉴스를 많이 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특정 모 기자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땡 기자님, 뭐 옛날에 뭐 이런 기자님, 뭐 등등 꽤 많은 기자님들이 우리 이런 우스갯소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야, 얘네 주가 조작하고 뒷돈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물론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낭설, 찌라시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 대부분. 물론 일부 우리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그리고 저조차도 가끔 의심이 되긴 하지만 우리 이거 증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유언비어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는 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신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 먹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앞으로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런 유사한 얘기들을 한번 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저희 계획 중인 건데, 많은 분들이 알만한 그 텔레그램 채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대 규모인 텔레그램 채널, 그리고 주식 매매를 위한 텔레그램 채널에 거의 시초와 가까웠던 그 채널의 편집자였던, 그 채널을 관리하던, 그 채널에 기사를 올리고 그런 역할을 하던 그 분이랑 저랑 인터뷰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제 원래 지인이었고 지금 현재 트레이딩룸 관련해가지고 계속 관련된 일을 해주고 있는 친구라기보다는 형이라서 형이랑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물론 거기서 좀 더 상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심플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뭐냐면요, 우리 이 기자들이 하는 뉴스들, 기자들이 내는 뉴스들 중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있어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거르는 거예요. 일단 이런 기자들이 낸 거 아닌 뉴스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SNS 관련된 페이크 뉴스 사이트에서 공진세미캠 관련해가지고,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다들.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찌라시를 퍼뜨려가지고 상한가를 쳤다가 내리꽂은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행히 그때 물렸던 사람들이 이때 구원을 해냈기 때문에, 더 좋은 다른 이슈로 구원을 해냈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좀 묻혀 지나갔지만, 이런 가짜뉴스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진짜 뉴스 인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언론사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짜뉴스랑 진짜뉴스를 구분하는 것부터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진짜뉴스라고 했을 때 재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항상 원점으로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항상 합니다. 가짜뉴스면요, 특징이 뭐냐면 후속 보도가 적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단독 혹은 뭐 관련 뭐 유사한 멘트들이 있죠. 단독, 독점, 이런 식의 대괄호를 달고 뉴스가 나왔을 때요, 이 뉴스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들에서 이 뉴스에 대해서 취재를 합니다. 근데 야, 이거 이상해, 물음표가 뜨는 순간 뉴스를 안 내요. 자, 아무리 단독이 떴다고 해도요, 이 단독이라는 권한이 특정 언론사에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후속 취재를 할 권리가 B라는 언론사에 없는 건 아니에요. A라는 언론사에는 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뉴스에 대해서 권리만 있는 거지, 후속 기사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B라는 언론사, C라는 언론사, D라는 언론사들이요, 후속 취재를 해보니까 야, 이게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후속 보도를 안 해요.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가짜뉴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우리가 대부분 가짜뉴스였던 경우만 기억해서 그런데, 이 단독이 떴다 그래서 항상 가짜뉴스는 아니에요. 사실무근이 뜨진 않아요. 단독이면서 동시에 그 바로 뒤이어서 후속 보도가 이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뉴스가 그대로 흐름을 타서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후속 보도가 굉장히 적다, 그럼 일단 가짜뉴스를 의심하세요. 후속 보도가 있다고 해서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후속 보도가 없다 그러면 가짜뉴스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속 보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진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랑 협약을 했다, 뭐 특정 뭐 포르쉐라던가 뭐 이런 데랑 협약을 했다라고 그런 기사가 뜨면은 포르쉐 관련된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실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포르쉐랑 협약을 한다 그러는데 포르쉐가 그날 똑같은 날에 사장단이 다 어디 뭐 네덜란드에 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협약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좀 거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오늘 그 포르쉐 상장 관련된 뉴스가 떴었잖아요. 유사한 뉴스가 과거에도 뜬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종목이 반응했었냐면 성호전자라는 종목이 반응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멀었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이때 피레침을 만들고 계속 꺾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때요? 요걸 뚫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후속 보도들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좀 이 뉴스에 대해서 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케이, 이 가짜뉴스는 우리가 후속 보도 가지고 간단하게 좀 더 가능성을 높이고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 재료의 크기는 어떻게 고민하느냐? 재료의 크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3가지 조건만 말씀을 드릴 건데 요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세요. 자, 일단 재료의 크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엮인 종목,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재료에 대해서 엮인 종목이 5개 이상이다와 미만이다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5개 이상으로 엮이게 되면요, 이 재료는 5개 이상 엮어도 될 정도로 큰 재료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떴던 포르쉐 관련 뉴스를 생각해 볼게요. 뭐 3기, 코리아 FT, 뭐 성호전자 등등 뿐만 아니라 같이 납품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양피스톤 같은 종목도 순간적으로 꽤 많이 올랐었고요. 이런 식으로 엮인 종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에 반해서 어떤 뭐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이 하나가 갑자기 툭 튀어 올라와요. 근데 그거 하나만 튀어 올라, 나머지 종목들이 안 튀어 올라. 뭐 예를 들어서 태풍 관련해서 최근에 태풍이 왔을 때, 태풍 흰남노가 왔을 때 원격 교육 관련된 종목이 갑자기 한번 튀어 올랐어요, 메가 MD가.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못 따라갔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재료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가 MD조차 음전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5개보다 많은지 적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재료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냥 우리 간단하게 진짜 실제 그 시장의 규모를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 뭐 100조, 뭐 200조 이런 식의 그 규모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규모를 무작정 키워서 말하는 섹터들이 있어요. 뭐 원전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런 쪽으로 무작정 키워서 말하는 섹터가 있고요. 또 어느 쪽 섹터는 해봐야 뭐 몇십억, 몇백억 이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몇십억, 몇백억은 진짜고 몇 조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몇 조 단위, 몇백 조 단위를 얘기하는 재료들이 보통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재료의 지속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 건요, 그동안 그 재료가 몇 번이나 부각됐는지입니다. 자, 우리 이만한 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얼마나 나눠 먹을 수 있는지는요, 이 파이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 먹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질 거예요. 자, 결국 이 부각이 되게 많이 된다는 건요, 이 파이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런 똑같은 뉴스가 부각됐을 때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는 좋은 재료, 큰 재료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좀 기본적인 3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재료의 크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추상적인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하게 좀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한참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거를 좀 쉽게 알 수 있는 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다라는 얘기를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